선호 안녕? 너 불 꺼놓고 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불 꺼놓고 불은 켜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독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 고독함을 즐기고 있었어? 아, 예. 알겠어. 커피 고마워요. 야, 선우가 너 그립을 어떻게 잡아요? 저 그립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위쪽으로 보면은 그렇고 엄지손가락의 포지션은? 엄지손가락이 약간 칠 때 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딱 잡아서 보여줄래요? 제대로 딱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엄지랑 검지 사이에 이 네. 공간이 거의 없네. 아, 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개선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선욱이 드럼 칠 때 이 스트로크 하는 그 폼이 되게 딱딱할 수밖에 없는 폼이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엄지랑 검지랑 이렇게 지워줬는데 보통은 사실 선욱이처럼 이렇게 공간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이. 네, 그러면은 스틱을 칠 때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요런 느낌이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틱을 컨트롤해주게끔 되면은 네, 보통 손목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고, 엄지 손가락의 위치가 스틱의 위에 올려진 상태가 되게끔 됐을 경우에는 이게 이 위로 올라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올라오기 힘들어.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약간 비스듬하게 잡아주고 검지랑 엄지랑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끔 됐을 경우에는 네. 스틱이 이렇게 올라오기가 편해요. 한번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렇게 되게끔 됩니다. 네, 요게 진짜로 되게 사소한 건데 큰 차이예요.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잠깐 나와 보십시오. 그 최근에도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들이 있었어요. 레슨을 하면서. 근데 보통 내가 그 드럼 레슨을 할 때 초기에 이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선욱이도 그랬다시피 굉장히 긴장되고 네, 맞습니다. 뭔가 선생님이 맞은편에서 막 이것저것 막 쏟아내고 있는데 다 기억을 해갈 수가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거, 그리고 약간 좀 강렬하게 남았었던 것들만 기억을 하고 대부분 다 또 이제 잊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끔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설명해줬다. 설명해줬는데 당신이 까먹은 것뿐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은 선욱이가 교회에서 또 반주하고 있잖아요. 반주하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드럼을 배우는 거는 요 부분인데 네. 교회에서는 벌써 이걸 요구를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요런 것들만 배우고 있는데 요것들을 하시라고 하시니 이게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쪽팔리기도 하고 사실은 주변 네. 친구들한테 자연스님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켜도 어떻게 해서든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대부분의 레슨생들이 이 괴리감 속에서 살아요. 네, 나는 분명히 선생님한테 지금 삐린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이런 국민 삐린스러운 기본적인 삐린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해달라고 막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할 때 보통 폼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도 무너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렇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냐? 아니. 해요.
충분히 이제 반주할 때 필요가 되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맞춰주되 그래도 우리가 드럼을 배우고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통해서 고쳐가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스트로크가 안 되는데 스트로크를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스틱을 어떤 형태로 쥐든 간에 어쨌든 그 템포에다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템포가 올라가게끔 되면은 스틱을 놓칠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끔 되죠? 스틱을 더 꽉 찐 상태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더 꽉 찌게 된 상태로 플레이를 해주게끔 되면은 손목의 사용량이 늘어나게끔 되고, 네. 그렇죠? 팔의 사용량들도 늘어나게끔 되는데 네. 어깨를 쓰면서 팔을 써야 되는데 어깨를 쓰지 않고 팔을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딱딱한 모션으로 어색하게 컨트롤이 되는 부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이건 지금 카본 스틱이어가지고 그런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스틱을 꽉 잡은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끔 되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정상적인 소리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네. 예. 요게 이제 뭐 탐을 치든 스네어를 치든 심벌을 치든 이때마다 이제 적용이 되게끔 되니까 자꾸 선우기가 드럼을 칠 때 드럼 소리가 좀 뭔가 좀 딱딱하면서도 뭔가 좀 플라스틱 소리도 나고 이런 느낌인 건 거예요. 분명히 나무 스틱으로 드럼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립에 대한 좀 개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스틱을 쥘 때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내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엄지랑 검지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줄 경우에 장점이 뭐다? 스틱이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활용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끔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검지의 끝으로 얘를 톡 잡고 요렇게 촉, 촉, 네. 촉 이렇게 네. 컨트롤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느냐? 네. 기본적으로 스틱을 내가 꽉 제대로 쥐지를 못한 상태가 되게끔 되면은 일단 긴장이 돼. 왜? 드럼 치다가 스틱이 날아가면 어떡해? 네. 자,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자꾸 선욱이에게 선욱 씨 몸에 힘을 빼셔야 돼요. 네. 몸에 힘을 빼셔야 물에 뜹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네. 근데 선욱이는 죽겠는 거야. 그렇죠. 이거 내가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물 먹으면 당신 책임질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몸에 자꾸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꼬르륵 하게끔 되게끔 되는 건 거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건 거예요. 스틱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스틱을 꽉 쥐려고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지게끔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엄지랑 검지로 스틱을 잡는 이 힘을 어느 정도 길러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데 스틱을 그립을 연습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스틱을 쥐고 그냥 놔 이렇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엄지랑 검지로 스틱을 잡아서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있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엄지랑 검지로 이 쥐는 힘 이쪽 근육을 쓰거든요. 네. 요 근육을 써서 스틱을 아주 타이트하게 딱 요 힘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움직여도 스틱이 도망가지 않게끔 앞뒤로 움직여도 흔들려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해가지고 일정량 이상의 힘을 줄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끔 되면은 진짜로 릴렉스해져요. 나머지 손가락들이 부담이 덜게끔 되는 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 상태에서 검지 끝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야지 이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 시리즈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런 스트로크 이런 스트로크를 할 때에도 이렇게 스틱이 위에까지 이렇게 딱 올라올 수 있게끔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검지 오므려주고 중지 오므려주고 나머지 손가락들 오므려주게끔 되면 이렇게 되게끔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또는 이렇게. 그래서 선욱이가 방금 전에 했었던 거는
엄지랑 검지 사이에 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네. 손목이랑 거의 딱 달라붙은 상태에서 움직이게끔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쓸 수는 있죠.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된다? 쓰긴 쓰지만 이 스틱의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간이 있게끔 되면은 훨씬 더 자유롭게 스틱이 움직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굉장히 훨씬 더 유연해지죠.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거냐? 이 방법으로 쳐야 되는 테크닉이나 또는 이제 사운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게 쳐주거나 뭔가 좀 미세하게 쳐주거나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릭해주듯이 이게 뭐 이렇게 버튼 누르듯이 이런 테크닉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선우기도 그렇고 일반적인 교회에서 반주하거나 또는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돼? 스크루 밴드 그리고 뭐 직장인 밴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좀 팝이나 락 음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모션도 좀 커지고 그리고 드럼도 좀 시원스럽게 쳐야 되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없는 게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지금 좀 과부하가 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레슨 초기에 내가 진짜 1시간 동안 엄청나게 막 내뱉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좀 이렇게 좀 세분화해가지고 더 해야 되나? 너무 많은 정보들을 내가 한꺼번에 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선우기뿐만 아니라 진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요. 네. 내가 알려드리면은 오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때 설명드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꼭 적용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